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강으로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하는데 오늘은 그 속성 중에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속성 중에 형식 중에 정수형 형식이 있습니다. 정수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1, 0, 1 그런 게 다 정수죠. 이러한 형식을 표현하는 데이터 형식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수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소수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3.51, -50.234 막 그런 소수점이 들어가는 게 바로 부동소수점 형식입니다. 문자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문자를 처리할 때 쓰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베리엔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베리엔트 형식은 문자열이 변할 때 그 값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객체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객체 형식은 비주얼 베이직 안에 여러 개의 다른 객체에서 변수값을 넣어줄 수 있는 형식이 있는데 그 객체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논리 형식인데 여기서 논리 형식이라는 것은 불린 값을 말합니다. 불린 값이요. 이 조건을 판별해 갖고 맞을 경우 true 값, 틀릴 경우 false 값을 반환하는 그런 논리 형식을 반환하는 불린 값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형이 있는데 이 데이트 형식은 뭐냐면은 100년을 1월 1일에서 9999년까지 1999년 10월 31일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정수 형식입니다.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바이트형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255만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벗어날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겠죠. 인테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롱형은 4바이트를 쓰고 있고요. 표현할 수 있는 숫자 폭은 상당히 깁니다. 이 데이터형에 대해서 한번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라벨을 3개 끌어다 놓고 버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와 같은 코드를 써줬습니다. 바이트형의 A값, 그 다음에 인테저형의 B값, 그 다음에 롱형인 C값을 선언해줬고요. 각각 100, 300, 32,767, 1, 2, 3, 4, 5, 6, 7, 8 이렇게 값을 넣고 값을 라벨에다가 인쇄하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돌려보도록 하죠. 현재는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값을 하나 늘려보겠습니다. 이 인테저 값은 32,767이 최고값입니다. 이거를 8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나오죠? 숫자가 너무 큽니다 하고요. 디버그를 하면은 이 숫자 범위를 벗어난 그 값에 가서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값을 제한된 크기만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에 따라 값의 사용 범위를 제한해 놓는 것은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메모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 정수 사용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었죠. 방금 예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포함되는 겁니다. 싱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 정도 부동소수점인데 음의 값은 이만큼, 그 다음에 양의 값은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형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싱글의 값의 2배죠. 8바이트를 쓰고 있죠.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도 아주 큽니다. 이 싱글 값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값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커런시 값은 역시 8바이트, W형만큼 8바이트를 쓰고 있지만 이 정수 값이 잘려가지고 이 정도 크기의 값만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값들이. 그 다음에 데시멀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14바이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데이터는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엄청난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자릿수를 보면은 엄청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이 부동소수점에서 오류가 날 경우에는 이 데이터 형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데시멀 같은 값은 상당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수치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이용해서 부동산 소수점 표시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똑같이 소스만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요 C는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일단 정지를 시키고 이 C에 가서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값들도 각각 바이트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정해보죠. 더블 값이나 더블 값, 그 다음에 인테저 값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 값을 조정해갖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1.4 곱하기 10.2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역시 B 값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11.4 곱하기 10.2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다가 그 값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갖고 A하고 B 값을 차례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갖고 눌렀는데 한번 보십시오. 11.4 곱하기 10.2는 정확한 값이 116.28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W형으로 표현한 거는 모든 값이 정상으로 나왔죠. 그런데 인테저 값을 표현한 거는 뒤에 소수점 밑에 자리가 잘려가지고 116만 나왔네요. 이 W형, 인테저형 이런 자료형의 차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열 형식입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변 길이 형식하고 고정 길이 형식이 있습니다. 가변 길이 형식은 10바이트 문자열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를 붙여서 총 2조개까지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2조개면 엄청난 숫자죠. 그 다음에 고정형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총 65,400자까지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고정형 문자열은 뭐를 뜻하냐면은 이걸 뜻합니다. 여기 텍스트 에디터 있죠? 이 텍스트 에디터를 간단하게 하나 화면에 끌어다 놓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텍스트 에디터에 값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값이 6만, 이 값이 여기 있는 65,400자까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고정형 길이형이고요. 가변 길이는 어느 때 쓰냐면은 2조개까지 하는 거 어느 게 쓰냐? 보통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런 가변형 문자를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문자열 처리에 제한하는 게 없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해주고요. 이 값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A 값을 뭘로 바꿀 거냐면은 스트링으로 바꿀 겁니다. 스트링형으로 바꿀 거고요. 역시 B 값 역시 스트링으로 또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 값은 스트링으로 바꾸는데 고정기를 3으로 갖게 선언해 주는 거죠. 어떻게 선언해 주냐면은 이렇게 뒤에다 3 해가지고 고정기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A 값에다가 비주얼 베이직이라 한번 써볼까요?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을 카피해 갖고 넣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화면을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위에 글자 나오는 거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글씨가 다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이 위에 나온 거는 가변 길이 문자열로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가변 길이요. 고정형 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다가 이렇게 특정 값을 써주면은 그 3, 즉 길이가 3인 문자열까지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길이가 3이죠. 앞에 공백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공백 추가하고 비주 두 자만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백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스톱시킨 다음에 공백 문자열을 한 번 더 늘려볼까요? 5시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하고 공백까지 해갖고 총 5글자가 출력됐네요. 이런 식으로 뒤에다 값을 지정해 주는 건 고정 길이형이고요. 앞에다가 그냥 안 써주는 건 가변 길이 문자열입니다. 계속해서 베리엔트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엔트 형식은 숫자 형식하고 문자 형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숫자 형식은 총 16바이트를 쓸 수 있고 더블0 범위 내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문자형은 총 22바이트에다가 문자열 길이만큼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베리엔트에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변수 길이, 즉 스트링과 같은 범위를 뜻합니다. 이 베리엔트는 특별한 유형이 있는데 empty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empty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리엔트 변수가 초기값을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갖는 값입니다. 즉 초기 아무 값도 없다는 소리죠. 공백, 즉 문자를 표현하게 되면 공백을 표현합니다. 공백은 이런 식으로 다운표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공백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눌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엔트 변수가 유효하지 않는 값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눌이고요.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참조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nothing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브젝트 형식이요. 비주얼 베이직은 철저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러한 객체를 끌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 예를 한번 보면은 dim, s, 변수라는 규칙인데 변수가 뭐냐? 오브젝트 형식입니다.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objDB라는 형식을 담았네요. 이렇게 해갖고 외부에 갖다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는 형식입니다. 차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룰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식으로 객체들을 포함해갖고 내부에서 마치 변수처럼 쓸 수 있는 형식이 바로 객체 형식입니다. 이거는 베리엔트나 일반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푸른 객체로 작업을 할 때는 객체 찾아보기 클래스 목록에 있는 객체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기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 갖고 있는 내장 도움만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강의가 나가면서 계속 이용하게 될 부분이니까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논리 형식입니다. 여기서 논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린 값을 말합니다. 불린 값이요. 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참값 아니면 거짓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형은 총 16비트의 데이터 크기를 갖고 있죠. 즉 2바이트죠. 1바이트는 8비트니까 16비트면 2바이트 겁니다. 2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 값은 false는 0, 즉 비주얼 베이직에서 false는 0으로 인식되고요. 그 밖의 값은 보통 true를 인식해갖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불린 값은 다른 데이터형으로 변경될 때 false는 0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true 값은 -1로 변경이 됩니다. 이 데이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스트라고 하는데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데이트 형식입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날짜를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거죠. 데이트 변수는 이 64비트형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1월 1일부터 9999년 12월 31일까지의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을 0000시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변수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 날짜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분 한번 직접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죠. 아까 갖고 있던 예제를 다시 한번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를 다시 주석 처리하고요.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날짜 출력하는 겁니다. A 값을 놔두고 역시 날 출력하기 위해서 데이트 클래스로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트 클래스로 바꾸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오전 11시 7분 21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우고요.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 이러한 형식의 값이 뿌려지는군요.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게 바로 데이트 클래스의 데이트 변수의 형식입니다. 이 데이트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S 데이터 해갖고 살리고요. B 역시 데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 값을 이번에는 다른 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형식으로 바꾸냐? 샵의 99년도 12월 24일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을 넣고요. 그 다음에 B 값을 B는 2000년 12월 24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해보죠. 형식 보면 알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자동으로 데이터 형식이 바뀌어갖고 출력이 되죠. 이 출력되는 형식은 앞에 나오는 연수, 그 다음에 달수, 그 다음에 일수 그런 형식으로 쭉 출력이 돼갖고 형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지원하는 게 바로 데이트 연수 데이터 형식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